제가 지금 중국 가 있어요. 중국서 뭐 1년에 한 번. 예예예. 그저 육군 해관. 예. 거기서. 집안 원인은 거의 다. 아유. 저 안에 앉으면서 네. 제가 오늘 여기 동영철이 찾았지만은 이번에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이 선산 지역에 문출 과거 장정교 부사라고 예전에 과거 대통령이었고 을무이금 당시에 그때 이제 의병 일으키시는 분들인데 또 후손에 이제 사업에 지금 사업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한명수 회장이셨어요. 처음 듣는 그분께서 이제 뭐 저는 그쪽 취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학동 쪽에서 을무이병 당시에 신동리 쪽에 이제 자금을 드셨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지금한테 걸려줘서 을무이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전제사가 이렇게 한 개 남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사업을 받았는데 이번 것들이 굉장히 상황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저희 이제 얘기를 그쪽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한가에서 우리가 원래 살기는 여기 안 살고 상고 교동 공연하면 담겨 있는데 교동 살다가 이제 일로 넘어온 게 내가 알기로 10년 50년 이래 됐는데
그 생곡 금제에서 생곡으로 왔다 하면 우리보다가 금제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그 집은 여기를 다 떠나가지고 저 중국 괴산으로 간 집이 있어요. 나는 그 집을 통해서 했는 게 아닌가 내 생각에. 그 집은 왜냐면 여기 있어가지고 그 그때 묘가 저 산, 이 앞사이지만 이 산 이쪽에 그때 요 묘가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보니 그 위토답이 있어서 위토답이라고 묘사지내라고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 관리도 하고 그 집 묘사를 지내주고 여는 거는 영풍으로 간 이후에는 그 자손이고 뭐 아무도 하지도 안 하고 연락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했는데 1895년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할배는 1893년에 나셨으니까 2살이만 나네. 또 내가 할배 형님이 계셨는데 그건 11살 하니까 13살 됐으니까 13살 된 여자를 금제서 인가라고해서 입에 돈을 줘가지고 뭐하고 주택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아닌 그 집이 아닌 여덟 장 쓰실 아이고 세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면 여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나온 이게 준비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집을 통한 게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안동서 선난 나온 거는 280년 됐는데 그 당시로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내 할배 그때를 이래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순조 정조수 때문에 참 보고 해가지고 어제요. 돌아가신 게 1812년에 부산에 세월은 뭐 입계급은 이제 많이 주시네. 세월은 이름 들었나? 예, 이거 있습니다. 저거는? 아니다, 적었는데 입계 하신 어른 세 사람. 이거 받았어. 아주 나도 성대도 안 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은 입계하고 5사람은 그냥 내 돈은 나한테 그 카드로 나와서 중간에 들으니까 했는데 어디 삭제시켜 일단 그 당시에 그러면은 자 여기 요 했었던 분들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한번 뒤집어봐요. 그걸 한번 뒤져보는데 그건 뒤져보려면은 내가 조건 봐야지 이제 어디가 알지. 나도 뭐 그냥 말만 듣고 기억해. 나 30년인데 우리 어릴 때 묘사 지내고 그 집에 있어가지고 영풍으로 갔다. 그 집 묘가 저기 있어가지고 누가 묘사를 대신 지내주고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농사 지먹고 그 이제 묘사도 그 사만 농사 짓는 대가로 농사 지내주고 하는 집이 여기 있다가 그 집은 서울로 나가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리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금제서 돈을 줘가 했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뭐 그 집이 아닌가 그 집에 누구를 통했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그리고 뭐 금제 종가에서 지금 정선에 조부지 우리 종길이가 하고 그때 그 조부지 용환씨 뭐 각호하고 뭐 맨날 노름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나는 또 우리
그 작은 대준이라고 그 타락하노로 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걸 통해가지고 그 집을 통해서 일로 줬는지는 종합적으로 보니까 다 연결이 좀 되긴 되는데 예. 확실한 자료는 어른들의 말씀밖에 그렇지. 우리도 초점에 그게 아니겠느냐 그거뿐이지. 나는 술은 안 먹는데. 아니 뭐 자시요. 자꾸 뭐 좀. 저도 살다 그런데서도 지금 뭐 그런 문장이 뭐 남아 있으면 하지만 아무 그게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서도 술은 안 자시고. 당시에 지금 의병 저 회평 최열이라고 있는데 회평동에 가면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 중앙단 그 당시에 일본 놈이 지나가려고 주제를 했는가 그 집을 공부로 삼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맞아 싸움 것도 이 얘기했네. 나 열이가 그 사람 우리하고 모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그 사람 보면 도왕난 뭐 빌고 세워놓은 게 있거든. 그거하고 그것도 무슨 문제가 뭐 있는가. 가는 길에 그쪽 한번 들려서 근데 우리 집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또 우리 8배 이상의 매칭료나 8배들은 그때는 아마 관계하는 그런 못된 걸로 알고 내가 전에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교동을 살았을 때 우리 내 할배한테 이 얘기로 내가 들었거든. 내 할배를 말하면 자, 식사, 나가면서 이야기. 내 할배로 말하면 진도가 진사니까 그 교동 동민들이 모두 그 도망가는 그때 교동에 밖에 모두 나열을 해가 서서 그 택보로 우리 집을 진사땡이라고 그랬어. 우리 내가 있는 할배한테 들은 얘기 진사땡 법대로 못한다. 그때 왜 장계급으로 해가지고 양반 하고 협답제 되는 거 이런 거 문제 할 때에서 우리는 그런 거 봐서는 교동 살면서도 인심을 안 입고 동민들한테 무언가 뭐 베풀지는 못해도 나쁜 행동은 안 했길래 동민들이 공부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진사 때문에 돈을 못한다고 막아줬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어린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저 학군 적과에서 돈 받는 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당시에는 진짜 그 양반도 기부하고 그렇지.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지역도 중소득도 그 당시에 이제 경주로 이제 유인을 갔어요. 비련 나가도 우리는 비련 안 가고 우리는 비련 안 가고 또 뒤에 뭔가 우리 한 배가 나한테 6대 정도에 순조 저 배에 했는데 참 청년 이렇게 하면 지내셔가지고 지내가 이래도 사업부 장려지켜나면 사업부 장려이 있는데 사업부라는데 뭐 하냐면 옛날에는
중앙수사국으로서 제가 하는 게 옛날에는 사업부가 나라 임금도 잘못하고 하면 그거 하고 5급 이하 공무원들 신원 줘야 하고 하는데 이런데 그건 아니고 청렴 결백한 사람 아니면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데만 계시던 어른이 되고 다른 때는 원사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가지고 다음에 모두가 다 하셔도 그 관계에 그렇게 관여하는 대할배기라는 그 인품이 묻는 걸로 나는 그렇게 그 재수가 문자로 보내오고 재수하고 내가 전화를 해서 뭐래 이게 대략 내가 얘기했네 이래 한글로 받았는데 그거 다 드릴게요. 이름이 없으니까 말로 전하는 게 붙잡고 여기 그래서 질문을 이제 좀 예전에 반대도 물어보고 조합을 해보니까 여기 이걸 가지고 정치를 적극적으로 마시는 야, 여 하나. 야, 그럼 다 알아. 오늘 뭐 또 좋은 사진 하는데 우리 그 이성민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아사를 도와줬는데 제가 그 끝나는 것 같고 고마. 그래, 요동은 그런 게 옛날에 양반들이 상을 내놓을 가면 돈도 하지만 우리는 없어서라도 엄마는 그냥 일백하게 살아서 내가 나쁜 짓 하고 해서 이 동민들이 가셔가지고 그냥 됐어요. 그 와가지고 집한테 이제 됐어. 아니, 밥은 안 먹었어. 육개장 밥은 안 먹었어. 밥이하고 육개장 하지 마라. 하지 마. 병도 못 내고 그런 게 놔두라. 아주 금도 아이고. 그럼 나도 그 안에 재수가 그거 가니까 정부에 가니까 그래 안 그래도 이름을 아까 들은 것 같아서 이제 딱 당해. 그럼 꿈이 사람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 구매 삭제 다닌다고 12년도에 아니라 여기 저 성산지역에도 일성김씨하고 우리 민중하고 또 이렇게 실제 또 관계가 돼 있다고 일성김씨도 아니라 뭐 성장김씨, 일성김씨 서울시가 왜 돼? 김도영이라고. 저도 의성 어성균 가는 거야. 어성균 보면 소리를 하는 배우. 살짝 있잖아. 살짝 군자라. 세금견. 그걸 군자고. 세금견에 이렇게 아 시규리가 독립운동하신 저 원자 직자 할배가 하셔요. 증조 할배가 원자 직자 독립운동하는 지금 그러면 그 할배는 어디 묘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집에 그러면 뭐고 지금 내 앞에 보고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할배 계셨다는 거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안 나오네. 영주에 왜 저는 건축이 아니라 김태주이라고 불러가지고 소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뭐 어성이가 뭐안 하는 데 있나 뭐. 근데서도 몇 사람 이거를요, 저 아래 내 조여하고 뭐 미치 오락실 때 그건 안 하면 형님은 궁금하시면 그래서 차에 보면 학공 14대 통과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 먼저 그 필선에 따라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리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이래 하지 말고 얘기를 쓰시면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예, 예, 사무. 예, 다음은 동가 우리 선생님과 선현 선화 회원에 대한 묵념이 하시겠습니다. 묵념. 예, 바로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날도 화창하고 좋은 날에 좋은 데 가실 것도 많을 건데 오늘 저희 하나님 촬영하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예, 다음은 장장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은데. 정말로 많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이 사람에게다가 동갑대 당장이라는 정책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1년의 임기를 맡기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워낙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서 열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제가 뭐 별로 인사 말씀이라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 좋은 말씀을 해주실 강론을 하실 강사님도 뒤에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두서없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바쁘신 과정에도 홍사가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의 응원이 깃들기를 빌면서 제가 두서없이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좋은 이야기입니다. 조상님들의 훌륭한 뜻을 늘 이어가시려고 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어르신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오늘 이제 강학을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균 박사님이신데 회재 선생님의 14대 손이고 이 연구로 인해서 부산 문화상을 수상하셨고 퇴계학 부산 원장으로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십자층 여러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세게 와서 한마디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참 사양하다가 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해할 것도 없고 이 자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뭘 얘기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그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행수직, 노인직과 음직, 정직에 대하여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선대 선현들의 행장을 보든지 가장 묘비명, 묘할명 이런 걸 보면 통장대부 무슨 하고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께서야 대부분 잘 안 아시겠습니까? 요즘 흔히 이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전화로 물어보다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이게 뭐냐 말 그걸 물어보는 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한번 얘기를 하게 좋겠다. 그래 싶어서 간단히 몇 자 적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선시대는 참 양반 사회 아닙니까? 철저한 양반, 계급 사회입니다. 또 이제 보면 양반 계급이 있고 중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반은 둘로 갈려지거든요. 양반이 무엇이 양반이냐? 동반 서반 아닙니까? 동반은 문반이고 서반은 무반이거든요. 왜 문반을 동역동자를 붙여서 동반이라 하고 무반을 왜 선역서자를 붙여서 서반이라 하느냐? 이거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말이에요. 조선 초기에 말이에요. 대궐안에서 말이에요. 조정에서 말이에요. 왕실에 무슨 하례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조하라 그러는데 말이에요. 아침조차 하례하라 하자면 조하라. 그럼 국왕의 생일날 같은지 무슨 그런 참 왕실에 경허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아라 합니다. 그걸 할 때 임금 앞에만 문관 무관이 서는데 말이에요. 문관은 동쪽에 섰습니다. 무관은 서쪽에 섰습니다. 동쪽 반열이라 해서 동관, 서쪽 반열이라 해서 서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관 무관을 동반서관에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 양반은 직접 벼슬을 하는 문관을 하든지 무관을 하든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양반이거든요. 그러나 조금 뒤에 들어오면서 문관 무관 양반은 말이에요. 아들, 손자, 자손들도 다고만 양반 계급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양반빛이 중인 아닙니까? 중인은 벼슬을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문관 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예를 들면 역관을 하겠습니다. 사여원이라는 기관인데 통역하는 그럼 중국에 사신 가고 일본 사신 가고 하면 중국에 사신 가면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옛날 중국어는 한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야 됩니다. 심지어 만주 사람들과 할 때면 여진어를 해야 됩니다. 만주어입니다. 몽고 사람들 할 때는 몽고가 그걸 해야 되거든. 일본 할 때는 외어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일어라고 하지만 외어를 해야 됩니다.
외어 통사, 외어 역관, 한어 역관,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모두 중인계급에 속합니다. 양반은 차원이 틀리죠. 그 다음에 각 지방에 보면 향이라는 게 아니십니까? 아전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중이지만은 한성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 관하에 말이에요. 지방 수령원 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잡물을 보는 말, 사물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위 아전향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인에 속합니다. 그 밑에 이제 일반 서민이 있고, 서민이 그 양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천민이거든요. 관청, 사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로비가 관청입니다. 개인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로비를 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천이, 같은 천이라도 공천이 사천보다는 훨씬 기세를 부리고 말이에요. 참,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한 이 행수지 하는 이런 거는 모두 양반계급에 해당되는 거지 중인, 서민, 천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먼저 행직, 수직, 행수직 하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흔히 두 개 합해가지고 행수직이라고 합니다. 행수직이란 곧 행직과 수직을 이름이니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으면 행직이라 하고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으면 수직이라 했다. 예컨대 종일품 숭정대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의 관직인 이조 판서가 되면 숭정대부 행이조 판서, 종이품 가선대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의 이건 종이품 가선대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이 정이품이 아니라 이 글자가 잘못됐다. 이 종이품입니다. 종이품. 이걸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저 후배 한 사람, 젊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한번 쳐보라 그랬는데 말이야. 원래 이거는 자세히 쳐나가면 정확하게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찍어 뭐 그런데 또 아래 이걸 원해 보니 글자가 틀린 게 있고 빼먹은 것도 있고 뭐 잘못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보니 그러네요. 뭐 글자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종이품 가선대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종이품이 아니라 정이품입니다. 정이품, 예. 종이품,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종이품 가선대부 품이라는 사람이 정이품의 관직인 홍문관 대작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작이라 했다. 그래 보면 이게 뭔가 하면 그 품계는 낮으네. 이제 계고 직비, 품계는 높은데 관직이 낮은 사람. 그걸 말할 때는 품계는 높은 걸 하는데 관직은 낮은 거거든요. 그때는 위에 본 바와 같이 성정대부 행 이조판 행자를 붙이는 겁니다. 행자가 그래야 붙이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종이품 가선대부 품계라는 사람이 정이품의 관직인 말입니다. 홍무관 대작이 되면 가선대부 수홍무관 대작. 그러니 수행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소위 행수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냐? 요새 같으면 장관직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직계가 안 높으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밑에 뭐 무슨 차관직을 맡긴다고. 이럴 때는 장관은 뭐 예를 들면 문교부 장관 행 무슨 뭐 차관이라 하는 게 있거든.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또 그 반대인 경우는 무슨 과장을 국장으로 시킨다. 갭이 짙고지. 풍계는 낮은데 지금 관직은 높다. 그런 경우는 숫자를 붙여요. 그럼 왜 그런 일이냐? 왜 풍계가 높은 사람을 왜 낮은 벼슬을 주느냐? 왜 낮은 벼슬, 그 낮은 풍계에 있는 사람을 높은 관직을 주느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요새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일단은 그 밑에 적어놓은 게 있죠. 이런 제도가 생겨된 것은 어떤 관직에 상응하는 품계를 가진 후보자가 없거나 혹은 품계 등용하려는 관직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을 꼭 어떤 관직에 쓰고 싶을 경우에 대비하여 참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거 대전회통 경북대전 인데 보면 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7품 이하는 2품계를 6품 이상은 3품계를 넘어서 수직에 임용할 수 없는 법규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경북대전에 나오는 그것이 이제 법중 가운데 제일 문제는 경북대전 여기에 그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계가 있는데 톱으로 아무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7품 이하의 품계는 이하는 높은 자리를 줘도 2급 이상 더 올려야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6품 이상은 3품계를 넘어서 주인한다. 그런 한계가 있는 그리고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소위 행수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의 무슨 유사, 가장, 무슨 뭐 행장, 뭐 묘비명 이런 거 보면 행수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니까 다 알았지만 요즘은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뭐 무슨 모임에 가면 이게 뭐냐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직. 참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 아니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남하는 노인을 참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풍속이 그런 게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직은 혹은 수직이라고 하는데 노인직을 수직이라고 수한다고 말 수한 사람에게 주는 관직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이라고도 하는데 매년 정월이 되면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양천을 가릴 것 없이 1계급의 관직을 제수하고 여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기 1계급의 관직을 제수하고 하는 요를 지워버리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제가 메모를 해줬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우리대한 사람이지 엉뚱을 일어나서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가자. 그 가자 하는 거 보면 밑에 그 페이지 맨 끝에 보면 가자 나오죠. 네, 그게입니다. 가자. 정 3품 이상의 품계를 올려주는 것을 가자라고. 가자. 가자하고 가릴 것 없이 가자하고 그러다 보면 1계급의 관직을 제수하고 일어났습니다. 왜 이래 틀렸냐 하냐 전화하고 물어보니 말이야. 가장하는 게 그런가 싶어서 좀 말이 어렵다 싶어 그래 하면 풀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알아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알아서 이걸 이거 고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노인직은 혹은 수직이라고도 하는데 매년 정월이 되면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양천을 가릴 것 없이 가자하고 원래 관계가 있는 사람은 1계를 올려주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노인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다. 그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노인직을 정식으로 이제 경북대전이라든가 이런 법전을 보면 노인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법 규정에 보면 매년 정월
정월 보름이 지내면 말이에요. 지내면 제가 못 물어봅니다. 자, 이 중에 모두 나이가 참 80 이상 된 분들 모두 신청하라. 이거 보면 양천을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양이라는 것은 양민 아닙니까? 이게 섬이 아닙니까? 천은 천민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천민에게도 벼슬을 줘. 나이 80 됐다고. 이거는 이 경국대전 처음 만들 때만 조선 초입니까? 그때 잠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말썽도나고 뒤에 글자는 그대로 뒀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고친 것도 또 있습니다. 이 양은 뭔가 하면 일반 그 양반 가운데만 양반계고 자기가 직접 벼슬은 안 했지만은 양반의 후손 그걸 이제 참 양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천은 이게 뭔가 하면 서민을 말합니다. 서민 천민이 아니고 이건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이 양천을 불문하고 이 양천 불문일이 되거든요. 그 양천이라는 잘못된 표현이다. 천민에게 어떻게 조선시대에 벼슬을 주느냐. 너희 뭐 80아이라면 뭐 100살 사람들 천민에게 어떻게 벼슬을 주느냐. 이거 좀 잘못되거나 그런 거다. 이런 그 평이 있습니다. 1계급을 정의하면 80 이상 된 사람. 요즘이야 80세 뭐 이상은 참 많지만은 말이에요. 요새 뭐 다 백수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120세 수를 하는 사람이 수가 많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참 80수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70년만 살아도 고기란 거랍니까? 고희. 옛날부터 참 금수를 한다고 고기라 했고 환갑 지나고 그럼 환갑 잔치라고 야간이다. 요즘 환갑은 애 돌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돌아가 생각해보면 80 참 대단하다. 그래서 양반청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벼슬 안 해도 말이에요. 80이 딱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신청하라 하면 주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 잘 모릅니다. 그 시골 골짜기에 살고 뭐 주로 양반들이 시골 골짜기에 안 삽니까? 자랑합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우리 자랑하는 사람은 뭐 신청하기라고. 근데 이 양반청에서도 신청 안 한 사람이 많은데 아유 내가 무슨 나이 80 됐다고 뭐 그래. 이 미안하다. 안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쯤 되고 오던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 양반 계급은 80 이상 일반 서민 계급은 90 이상 되는 사람은 노인직을 줬습니다. 참 90하는 그 참 드문 거 아닙니까? 요즘도 90하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많이 있긴 있어도 옛날에는 90만 거의 없습니다. 혹 어쩌다가 뭐 하나 있을까 말까 말이에요. 조선 영조시대가 그때 뭐 제가 경주 하기 때문에 경주 부윤이 조사를 해봤어요. 요 90 이상 되는 놈이 몇 분이나 있는가 조사를 해봐요. 대부분 두 사람이나 그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자가 한 사람이고 남자 한 사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국의 통째로 본들 90 이상 되는 놈이 몇 대겠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뭘 주느냐 하면 가자 한다 그러면 가자. 무엇을 가자라 하느냐? 문관은 정삼품 통정대부, 무관은 정삼품 의모장군. 그 이상의 풍계를 소위 가자라 합니다. 그렇다 해서 통정대부 이상을 주는 아니고 통정대부. 무관 후손들, 양반주에도 서반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 조사를 해보고
뭐 합당하다 싶으면 꼭 주는 수 아닌데 이거는 어모장군 이상 어모장군 이런 개설을 주는 거를 가자라 그래. 가자하고 원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이제 80된 사람 말이지. 된 사람은 그 중에 젊어서 뭐 높은 벼슬은 아니라 저 낮은 벼슬이라도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조선 때 벼슬이 1품부터 9품까지 있고 크게 보면 있고 한 품계 정종 이렇게 됩니다.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에서 정구품, 종구품까지 2구 18까지 18품계가 있다니까. 그 중에서 정일품, 정삼품 이상을 그러는가 하면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같은 정삼품이라도 말 통정대부 이상 문관은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같은 정삼품이라도 어모장군 이상 정삼품이라도 문관은 통운대부 있어요. 통운대부 통운대부는 정삼품이라도 그건 당하고 무관은 같은 정삼품이라도 어모장군은 당상관이지만은 그 어모장군 아닌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당하관이라고 서관은 그런 거. 그런데 관계가 낮은 80아이라 뭐 몇 사람 뭐도 말이에요. 관계가 좀 가진 사람 낮은 벼슬을 좀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한 품계씩 더 오래 준다는 거예요. 한 품계씩 더 오래. 예를 들면 종 5품을 지낸 사람은 정 5품 정 5품을 지낸 사람은 거기에 종 4품 종 4품을 지낸 사람은 정 4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계없이 더 오래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은 90 넘은 사람 90이 되는 사람은 신청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모두 지방에 많으니까 말이야.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해가지고 그 중에도 사람씨가 고약하고 그 벼슬을 줬다가 요거도 먹는다 아닙니까? 인간씨가 고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참 그 마을에 다 참 명망이 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 참 그 나이 90이 되면 서민이라도 가자해서 정삼품 이상을 걸핀다는 거. 그런데 이 노인직이라는 것은 실직이 아닙니다. 일종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명예직은 무슨 실제로 사물을 보는 거 아니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말만 거지 그런 거죠. 그 시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그러면 남들이 뭐다 물어봤습니다. 장관이 가장 높을 정도로 말이죠. 장수를 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또 문무관으로서 일찍이 사품 이상의 실직을 역임한 자는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가정하게 했다. 또 문관이나 무관할 것 없이 일찍이 말이죠. 사품 이상의 실직, 이거는 명예직이 아니고 실직이 됩니다. 실직을 역이면은 그런 사람은 말이죠. 해당 관청, 그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사헌부에 근무했으면 사헌부, 대사관에 얘기하고, 사관원에 근무했으면 그 대사관에 그 말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시계도 좋으냐 말이야. 그래서 좋다 하면 가자를 해서 정삼품 이상의 품계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노인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인직을 혹은 수직이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온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었습니다. 서울에 수도에 사는 사람은 몰라도 지방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직이라는 게 있어요. 음직. 음사라 하기도 하고, 벼슬을 샀잖아. 음사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동신 또는 현지 당상관. 자, 이것도 그 잘못된 게 있습니다. 당상관은
문관 정산품 통정대부 이걸 맞습니다. 통운대부. 통운대부는 참 정산품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다 하와요. 통운대부는. 근데 이걸 원래 제가 이래 쓰지 않았는데 이걸 메모해 주고 쓰라게 해놓으면 어이구 뭐 당상관이 생각도 안 하고 정산품은 통정대부도 있고 통운대부가 있는데 왜 통정대부만 쓰느냐. 그래서 그만 빠졌다고 보고 통운대부를 더 넣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정산품이라도 통정대부는 이건 당상관입니다. 통운대부는 다하관입니다. 그러니 이건 통운대부는 빼버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무관은 말 정산품 절충장군 정산품 절충장군 그 다음에 의모장군인데 절충장군은 당상관이라도 의모장군은 다하관입니다. 이것도 이게 뭐 원래 이게 안 쓰는 건데 이게 붙여놔 같은 정산품이라고 그랬구만. 제가 이 손질하고 처음부터 다 교정을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냐. 우리 후배 그 사람은 나 이제 지금 막 40대 초에 그 사람인데 자기는 아이고 우리 선배가 이 선배 못 빼먹구나. 그래 아마 보충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문음이란 것은 공적이 있는 가문, 있은 가문이 아니라 있는 가문입니다. 있은이 아니라 있는, 은이 아니라 는이 돼야 돼요. 문음, 공적이 있는 가문, 그걸 참 문음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의하지 않고 문음으로 채용하여 임명하던 벼슬과 생원진사 유학으로서 하는 벼슬의 통칭이라. 그리고 음지라는 음사를 하기도 하고, 벼슬 사자를 써서 음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공신계열에 속한다. 공신의 후손들. 공신, 후손이나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 문관 정산품 통정대부 이상의 자손들, 무관 정산품 절충장군 이상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막 과거에 응시해서 급제 안 해보면 문과급제를 하든지 무과급제를 하든지 그거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초시 복시 그걸 안 받아도 말이에요. 다 좋다는 겁니다. 않고도 말이에요. 하여튼 가문에 공적이 있고 조상이 훌륭한 조상을 두고 그런 자손이라면 이 참 채용을 합니다. 무슨 벼슬에 채용하느냐 이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여튼 벼슬을 주면 그렇게 높은 벼슬은 주지 않는답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소과 대과는 급제하지 않더라도 급제했더라도 대과에 급제하는 사람이 아니 참 대과에 급제하고 소과에는 급제하는 사람이거든요. 소과 생원시 합격한 사람은 생원이고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은 진사입니까? 생원 진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문학과 학문에 참 교양이 없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생원 진사가 됩니까? 생원 진사에 합격한 사람이자 참 대과에 봐가지고 문과급제를 한 게 거기 안 하는 사람 뭐 생원 진사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하고 유학은 생원 진사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을에서 그 집안에서 저 사람 선비다 그런 정도인데 소과도 안 받고 그래요. 이런 일을 유학이라고. 흔히 학생이라 하기도 하고 축을 쓸 때 집안을 쓰면 유학 아무개 하기도 하고 학생 아무개 하기도 하고 그건 집안에 따라 가문에 따라 틀립니다만 학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참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생도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주는 참 벼슬을 이걸 음직이라고 합니다. 음직. 그리고 이 음직을 주는 데는 말이에요. 공신과 2품 이상의
이상인 자의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 공신과 2품 이상의 그 사람들은 말이야. 그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하고 사위, 아우, 동생, 그 조카까지도 다 음식을 줍니다.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삼품인 자들, 삼품 배설한 사람, 그런 공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들 말이야. 그 당상의 아들 아들과 손자에게만 주는 거죠. 그와 같이 2품 이상과 참 3품 이상 그 자손도 참 답이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2조, 병조, 도청부, 이 5위 도청부다. 도청부, 사헌부, 사관은 홍관 등의 음직을 역임한 자의 아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실직에 임용될 수 있다. 그런데 참 2조, 병조, 5위 도청부, 사헌부, 사관원, 홍원 이건 참 유명한 다 그런 좀 영재가 아닙니다. 이런데 음직을 역임한 사람 본인이 직접 과거를 봐서 하는 부담도 음사를 한 사람들 그 아들에게도 나이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불러다가 말이야. 어떤 경우에는 그 관찰사 집안 같으면 관찰사가 말이야. 그 가명에 불러가지고 간단한 시험을 비 이런 배설을 좀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손이라 해서 아들이라 해서 다 그럴 줄 압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 이름도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말이야. 불러다가 시험을 간단히 쳐보고 거기에 합격하면 실직을 줄 수 있다. 이 사람 이 정도부터는 행정사무를 볼 수도 있구나. 공문서도 읽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 이래 되면 배설을 준다. 자,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음직이라고 합니다. 음직, 음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직. 이 정직이라는 것은 종 2품 이상 배설하여 부친 조부, 징조부 또는 충신, 효자 및 학행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과 풍계를 추정하던 것을 말하다. 이 정직은 살 때 주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주는 거야. 사후에 추정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종 2품 이상, 좀 고관이죠. 종 2품 이상 관직에 있는 사람은 참 부친 아버지. 절대로 정직은 밑에 사람보다도 위에 사람에 주는 거야. 자기 아버지 이상. 부친과 할아버지, 조부, 징조로 가죠. 보조부는 정직 아닙니다. 부조, 징조 3대를 주는 거다. 또는 충신, 효자 및 학행이 높은 사람, 충신, 효자, 충신이라 해서 다 무슨 어디 폐설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문과급제한 사람만이 충신이 아니다. 효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거 아무도 안 해도 우리 효자 참 효행상을 받기도 하고 말이야. 효자비도 세워지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관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참 이 관직을 주는 겁니다. 살 때 주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주는 게. 그 다음에 예컨대 본인이 정2품 2조 판서라면 부친은 아들과 똑같습니다. 정2품 2조 판서. 조부는 한 계급 낮춰요. 한 방에 낮췄습니다. 조부는 종2품 2조 참판. 징조부는 또 하나는 낮아요. 여기 보면 종3품이 아니라 정3품입니다. 종3품이 아니라 정3품. 그거 잘못됐습니다. 징조부는 정3품, 종3품입니다. 정3품 2조 참여 정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낮추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이 판사라면 말이에요. 아버지는 참판이고, 그다음에 조부는 참판이고, 도민들은 참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낮아. 이런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은 많이 있죠. 옛날 그 높은 벼슬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까지 다 정직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는데, 이게 너무 길게 이해할 수 없고, 제 얘기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정이품 했던 자재가 그 아버지한테는 똑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어른한테는 한 직급을 올려서 주는 건 줄 아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 주고, 증조부는 저 하나 다 그 어른만은 한 직급을 올리고 조금 그게 하나씩 그래 뒤지만 실제로 그렇죠. 아니 실제가 우리 집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주에 그 낙타 대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거는 그때는 사실은 그 벼슬도 그저 현남정도 하셨는데 정직은 대검도 영정을 하시거든요. 경찰이 들어갔노? 아마 그는 딴 이유에 경찰이 오라 그래. 저 낙파대감 저도 저 바로 저 친애가 바로 저 하회 경찰이 난 경찰이야. 하회 저 대감들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뭐참 대감도 그쪽이고 얘가 그런 예를 내가 봤다고 와, 여 맞추지 마. 여 얘기 맞춰야지. 정확히 얘기. 마치고 식사 점심 식사를 제가 까먹고 가지고 못 자라서 거기서 왔나? 이거 자기 안쪽에 나.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마치는 시간을. 예, 다시 한번 박수 치시고,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를 해주시면 예, 조금 이따 정신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그 밥하고 자, 저쪽도 밥하고 그하고 차례대로 들어가. 밥도 같이 따라가. 밥도. 그거 넘어진다. 뭐가 그 단호하면 여기 밥이 넘어진다.